신원 회장 자택 등 10개 장소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SK네트워크스 회장 취임 전 경영을 맡았던 SK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8년 SK네트워크스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에는 점차 맑아지겠지만 동해안은 오후에 흐려져 영남 동해안에는 저녁부터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내일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소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극단적 개인주의나 인종주의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사라지지 않고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자유시장 경제만으로는 풀릴 수가 없구나.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에도 취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부자가 잘 살면 가난한 사람도 자연히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경제 이론, 적화 이론, 신자유주의는 세상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는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마구 소비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이기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행할 최악의 대응입니다. 지난 10월 3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명한 4만 3천자 분량의 회칙에서 일부분을 번역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또 교황이 자본주의 잘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말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던지는 질문은 누구에게나 유효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련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저는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련입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경제방송 아무거나 들으면 큰일 납니다.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예, 듣고 또 들어도 탈이 나지 않는 최경영의 경제쇼. 오늘의 핫 경제 이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낯선데요. 빅데이터, 금융, IT 산업, 소비자,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내년 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된다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마이데이터 사업, 빅데이터. 네. 이거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가. 예. 데이터니까 마이데이터니까 내 데이터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예. 마이데이터를 얘기하기 앞서서 우선 마이데이터가 좀 아마 처음 듣게 되고 생소한 용어를 쓰게 되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 좀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질문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이거 예. 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빅데이터는 뭡니까? 빅데이터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예. 이제 개인 정보인 거예요. 개인 정보를 예. 예전에는 뜨문 정보를 이게 얻게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 회사들의 이제 진보, 진화 이렇게 되면서 개인의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개인의 정보 중에 핵심 정보를 갖게 된다라면
개인의 소비 행태, 취향 나아가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따라서 데이터, 특히 빅데이터를 독점적으로 가질 수만 있다라면 그 기업은 미래에 모든 것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주가가 높고 그렇죠. 구글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전자 상거래 업체들은 아무래도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든 뭐 암호화해서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될 거는 그렇다라면은 빅데이터,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내 데이터 중에서 빅데이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 예. 예, 우리가 이제 크게는 이제 정형 정보와 비정형 정보가 나눠지게 되고요. 어렵네. 예. 정형 정보, 리니어 정보. 예, 정형 정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숫자 정보입니다. 숫자 정보. 예, 숫자 정보는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제일 쉬운 게 나의 예를 들면 카드 결제 정보. 우리 이제 카드 이거를 결제 지급 결제 정보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대부분 갖고 있죠. 아, 그걸 정형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숫자와 관련된 것들? 예, 숫자 관련된. 그러니까 내가 얼마 어디에서 무엇을 사용했다.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 내가 이마트를 가고 레스토랑을 가고 거기에서 편의점을 얼마를 가고, 썼다. 예, 얼마를 썼다. 이 정보예요. 그게 정형 정보. 예, 정형 정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소비 정보. 예, 소비 정보를 말하는 거죠. 결국에는 개인의 핵심 정보는 소비 정보예요. 무엇을 내가 사용했나. 이거를 알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되는 게 의미 있는데 예. 그 중에 소비 정보의 핵심이 첫 번째가 이제 지급 결제 정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재산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회사 갖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예금이 얼마이고, 그렇죠. 예,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얼마 있고. 갖고 있고, 재산 공개를 하는 고위공직자들 생각해 보면 쉽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 사람들은 다 공개를 하니까. 예, 그런 예.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얘기할 때 카드사를 많이 얘기해요. 예. 카드사가 우리의 소비의 상당 부분의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겠습니다. 예, 근데 예. 카드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핸디캡은 뭐냐면 예. 카드사는 예를 들면 이마트 갔다. 그럼 예. 이마트에 내가 20만 원 쓰면 20만 원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마트 가서 예. 무엇을 썼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있나요? 이마트에 있나요? 이마트에 있죠. 예, 이걸 우리가 예. 주문 정보라고 해요. 아, 그건 예. 또 주문 정보군요. 예, 아마존이 왜 강점을 갖고 있냐면 예. 아마존은 예. 예, 전체의 매상의 전체 매출의 거의 절반 이상 온라인 특히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모든 개인의 주문 정보들 무엇을 사고 있고 예, 또 무엇을 반복적으로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존이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급 결제 정보는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있고요. 그거는 20만 원을 이마트에서 썼다는 것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렇죠. 그런데 이마트는 거기에서 뭘 샀다는 것까지 다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근데 이마트는 대신 예. 이 사람이 이마트에 소비한 것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그 위에 예. 이마트 말고 다른 데에서 무엇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마트 말고 롯데마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모르는 거죠. 모르죠. 서로가 부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마트와 롯데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은 서로 간에 다른 고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 중첩되는 고객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근데 그거는 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백화점이 A백화점이 매 고객이 B백화점으로 자기 고객이 가는데 그 고객은 꼭 저 백화점에서는 뭘 사더라. 네. 그러면 그 상품을 우리에게 비치를 하면 그렇죠. 더 싼 제품을 놔두면 그렇죠. 이 백화점에 또 유리할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굉장히 큰 돈이 굉장히 되겠습니다. 중요한 정보죠. 서로가 예. 이제 각자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 각자가 이 제한된 정보로 마케팅을 하겠죠.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정보는 비정형 정보라고 하는데 예. 정형 정보까지는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비정형 정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구글, 예. 아마 우리 네이버 이런 데 가서 내가 검색을 하잖아요. 아. 넷플릭스 가서 내가 영화를 보잖아요. 예. 그 정보를 통해서 나의 취향을 알게 된다고요. 아, 그거는 비정형 정보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내가 여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한다라면 예. 이 사람은 미래에
여행과 관련된 소비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죠. 아, 충분히 그렇겠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정형 정보는 현재 정보이고요. 이 비정형 정보는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예측하는 정보죠. 아, 그러네요. 예. 예. 하지만 이쪽은 이 현재 정보는 또 없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이라고 정형 하면 정보는 비정형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 예.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런 디테일한 이 소비 정보를 정형 가지고 있지 정보가 없는 않네. 거죠. 예, 없죠.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융정보, 각자가 소비정보. 서로가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쪽 영역을 뛰어드는 거죠.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곳 서로 간에 그러면 금융회사의 정보, 카드회사의 정보 또는 마트 회사의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그쪽 마트 회사나 카드 회사나 금융회사들은 저 구글이나 네이버의 정보, 비정형 정보를 얻고 싶어하고 뭐 그렇죠. 예, 서로가 서로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근데 마이데이터는 그럼 뭡니까? 빅데이터까지는 알았어요. 예. 예. 마이데이터는 예. 자 가만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형 정보든 비정형 정보든 정보를 어쨌든 간에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라면 예.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들은 가만 보면은 데이터의 생산업체이고요. 예. 그리고 결국에는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미래를 주도한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러면 미래의 데이터가 정말 어찌 보면은 원유와 같은 정말 가치 있는 건데 예. 그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는 데이터 회사가 모든 걸 장악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더욱더 과점화되고 더욱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회사들에 의해서. 너 지금 밤 10시인데 네. 지난번에 무슨 피자를 시켜 먹었으니까 아마 이 피자 또 시켜 먹을 거야 하면서 광고를 그때 딱 때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개인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런 기업에 다시 말하면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회사에 예. 제가 전적으로 종속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그러면 이거는 정보는 내 건데 이 회사가 모든 걸 다 이용한다. 그리고 이 정보가 정보를 어떤 소수 회사가 독점을 하면서 미래의 산업을 독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거부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지 말고 예. 이 데이터는 이 정보는 개인 정보는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는 각 개인들 거였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구글에 있는 정보 또는 이제 뭐 금융회사에 있는 정보 그다음에 뭐 이마트에 있는 정보를 특정한 곳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게 이게 마이데이터 사업 모델이고요. 그것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마이데이터 회사입니다. 그럼 각 개인들이 흘린 정보를 전부 다 취합해서 네. 금융회사건 뭐 IT 플랫폼 회사건 간에 전부 다 취합해서 그걸 어떤 공간에 저장해서 해놓고 그 저장한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회사는 이용을 하죠. 그러면 내가 소비를 어떻게 했고 그러면 재무 분석을 해서 내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내년 2월부터 정부가 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업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엄청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정 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야말로 그 금광처럼 광맥 하나를 그냥 던져주는 거네요. 어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굉장히 더군다나 좀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 마이데이터에 이제 그러면은 예. 데이터의 공유권 문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정보 이동권을 과연 데이터를 어떤 걸 줄 건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너무 크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는 거죠. 예. 야, 이게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고 금융, 소비자, 예.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예. 이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왔다 갔다 하겠는데요, 이게. 그렇죠. 예. 웬만한 회사들은 다 걸려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회사들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조사를 했는데 예. 한 100개 정도가 100개. 예, 한다고 하고 있고요. 주로 뭐 IT 플랫폼 기업들?
금융회사들, 예, 은행들, 플랫폼 회사들, 예, 그렇죠. 카드사들. 은행들도 서버들이 대단하거든요. 거기. 예. 예. 어쨌든 고객을 갖고 있고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본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안정성 문제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그건 당연히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문제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예. 이제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이 정보 이동권을 어떤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의 생산업체들이 있잖아요. 데이터의 생산업체는 예를 들어서 뭐 결제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손님들한테 거의 마케팅비를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공짜로 또는 뭐 돈을 지급을 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지급결제 데이터를 확보했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데이터를 내놔라라고 한다라면 그러네.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기업 가치를 어찌 보면 침해하는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게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흘린 어떤 정보를 그 특정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때 가지고 있을 때는 본인은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기업은 그게 은행이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그 특정 기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이거는 데이터를 내놔야 된다. 제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가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동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명령을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이 정보들이 다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각 개인들한테 다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당연히 그거는 뭐 허락을 받겠죠. 왜냐하면 지정을 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쪽 다 모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를 모은다는 얘기는 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 내 데이터를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기본 전제사항 당연히 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지금 정부 국회에서 통과됐던 데이터 3법 개정안 중에 있는 내용입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게? 우선은 이제 그래서 이게 이슈가 생기잖아요. 우선은 글로벌 트렌드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데이터 3법을 이해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우리는 일단 데이터 3법이 이런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마이데이터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부터. 트렌드. 우선 조금 어려운 건데요. 이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데이터를 불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디까지 불러들여오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요. 이거를 뭐 우리가 이제 읽기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이 지급 결제 기능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뭐 상품을 추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자금 결제, 카드 결제, 무슨 결제가 다 가능하도록 해주는 이게 쓰기 기능이에요. 이 두 가지 기능이 그럼 일종의 이제 쇼핑 기능이 있는 거네요. 거기에. 그래서 바로 쇼핑 기능.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하는 사람은 상품이나 금융 상품 같은 거를 서비스를 팔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냐면 고객이 갖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최적화된 어떤 상품들, 예를 들면 보험을 상품을 쭉 이제 소싱을 받아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는 가장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웬만한 제조 상품들을 본다라면 보시면 그 가격에 어찌 보면 절반 정도가 재고, 마케팅 비용, 이런 비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된다라면 이 비용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해하고 있고 읽고 있고 예측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다음 달에는 무엇을 소비할지를 이미 읽고 또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 만기가 돌아오게 되면 내가 다음 달에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알고 바로 이제 가장 싼 보험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저 집 냉장고에 우유 떨어졌다.
우유 주문할 때 됐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름 끼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예. 우리가 아마존이 예. 세상을 바꿨잖아요. 예. 적어도 금융 측면에서는 마이데이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예, 이런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야, 이게 근데 이제 그걸 뭔가 추천을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뭐 약사가 약을 추천을 해도 네. 전문가인 약사가 자격증이 있는 약사가 약을 추천을 해도 소비자가 가끔 불신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의사가 약을 추천해도 불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업자인 거죠. 사업자가 뭔가를 추천을 하는데 그게 내 구미에 당장에는 딱 맞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비정형 정보와 정형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가정을 하는 거죠. 예. 저는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면은 가장 나한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테고요. 그것도 예.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까 마케팅 비용과 재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예. 예,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도 제일 싼 가격에 싼 가격이 된다. 예, 나온다는 거죠. 아마존이 싼 이유가 뭔가요? 다 이런 이슈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그러네. 예. 중요한 건 또 이게 AI로 예. 예, 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루어지기 마케팅 때문에 비용을 기업들은 줄일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이 되고 그렇죠. 그걸 소비자에게 뭐 그만큼의 어떤 가격 인하로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산업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 본다라면 한쪽 측면에서는 엄청난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아주 재밌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네요. 이슈고 재미있는 예. 이슈입니다. 아주 재밌는 산업이네요. 근데 예.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우선은 그렇게 되면 기존 사업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데이터도 잃고요. 예. 고객도 잃고요. 그러네. 예. 원래 자기 사이트에서 자기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했던 사람이 예.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모바일에서 뭔가를 해버리는 거네. 그러니까요. 다 글로 가는 게 되는 거죠. 왜 해요? 그리고 그걸 기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할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법제화하는. 아, 그래요?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법제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이벤트가 예. 이제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읽기 기능과 쓰기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읽기 기능은 이제 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가져올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사이트 내에서 과연 결제까지 가능하게 하냐. 예. 예, 이 두 가지 이슈가 메인 이슈다. 그래서 글로벌리 이거를 어떻게 해줄 건가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예. 아까 말씀하신 가령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뭘 샀어 라는 이마트 정보나 예. 롯데백화점 정보까지 다 가져가 버리는 거냐. 예, 그렇게 할 것이냐. 예. 아니면 비정형 정보까지 할 것이냐. 예. 아니면 최소한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업계 자율로 맡길 것이냐. 업계 자율로 맡길 것이냐. 예. 먼저 미국은 헷갈리네. 업계 자율로 갔고요. 미국은 항상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적인 마이데이터 회사는 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업계 자율로 가면은 그 돈을 많이 투자하는 회사가 다 먹을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그런데 이제 예. 아무래도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데이터를 그렇죠. 생산하는 업체가 예. 좀 커지면 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럼 미국은 민트라는 민트라는 회사가 지금 리딩 컴퍼니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유럽은 예. 조금 더 유럽이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예. 정부의 개입이 좀 조금 더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개입이 더 강하죠. 예. 그래서 미국은 미국이나 유럽은 대부분 은행 계좌를 지급결제 계좌 한 계좌를 쓰잖아요. 주거래 계좌라고 해가지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주거래 계좌의 데이터를 그것만 공개하자. 주거래 계좌 은행의 정보. 데이터만. 예. 예. 요 정도. 하기로 한 거고요. 예. 호주는 금융 데이터 중에 뭐 신탁이라든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다양한 데이터를 예.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예. 호주는 아까 지급결제 기능은 허용을 안 하고요. 정부가 예. 이제 개입을 안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다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예.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 그다음에 두 번째 예. 거기에서 발생하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부작용하고 이제 편익을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예. 서로 간의 그 크기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편익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편익이 잘 떠오르지가 않아서 예. 내가 뭐 굳이 어디 쇼핑 갈 필요도 없이요. 예. 지금은 뭐 쇼핑 그러니까 과거에는 내가 뭐 시장을 가고 이마트를 가고 거기서 쇼핑을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이 가능했잖아요. 그럼 쇼핑 온라인 그렇죠.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예.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그냥 문자로 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최저의 가격으로. 저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편익이 아닌데 저는 쇼핑을 가고 싶어요. 뭐 맛집에 가서 뭘 먹고 싶지. 예, 주문 배달은 약간의 저항감이 저는 있어서 아직도. 대출의 예. 경우에는 예. 이제 만기가 이제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3년이 중도상환 만기가 종료되는데요. 예. 중도상환 만기가 종료되는 한 달 전에 이제 대환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대출을 전환할 때 그런 거는 좋겠다. 예, 금리가 어디가 싼 건가 바로 예, 문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클릭만 하면 내 대출이 예, 알아서 그냥 예, 지금보다 뭐 금리가 50pp, 뭐가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렇게 예,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주는 대신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싼 금리에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 중도 뭐 만기 상환이 돌아왔으니까. 그렇죠. 이거 좋네. 이건 또 좋은데. 꼭 하는데요. 예. 예. 소비자 입장에서의 효용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예. 반대편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늘 고민하는 거는 고용이잖아요. 예. 고용 측면에서는 상당히 우려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는 이거를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 유럽은 읽기 기능을 제한하고 예. 호주는 쓰기 기능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제한하는 게 있군요. 예, 그래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일종의 니치 플레이어로서 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예. 데이터 3법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 이거 재밌다. 예.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빅데이터 시대에 예. 좀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좀 뒤진 거 아니냐라는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뭐 중국 특히 중국이 이런 거 잘하죠. 그렇죠. 예. 예. 거기 뭐 프라이버시고 뭐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파격적으로 조금 더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예.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우선은 읽기 기능이 있죠. 예. 읽기 기능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금융 정보는 대부분 다 예, 마이데이터에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수집할 수 있도록 했던 거죠. 두 번째, 예. 아까 쓰기 기능이라고 했죠. 예. 지급결제. 예.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지급결제의 분야를 이제 오픈뱅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픈뱅킹. 예, 오픈뱅킹이라는 거는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회사를 은행과 같은 은행 카드사 같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회사만 예. 제한했던 거를 예. 이제 그런 라이선스가 없는 회사까지 풀어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토스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도 예, 결제를 다 할 수 있도록 신체 자금이체도 할 수 있게 하고 송금도 할 수 있게 하고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마이데이터의 이 읽기 기능도 사실상 금융에 웬만한 데 다 갖고 오게 되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사이트 내에서 쇼핑도 할 수 있다. 쇼핑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뱅킹이라고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그 인터넷 뱅킹 새로운 인터넷 뱅킹 업체들의 네이버 쇼핑이나 다음 쇼핑 같은 게 합치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 회사들이 마이데이터 회사가 되면서 고객의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각종의 이제 쇼핑 할 수 있도록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게 우리 데이터 3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 3법은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얘기하면은 예. 핵심은 아까 각각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이제 좀 합쳐서 예,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이제 서로 유상으로 이제 아까 주문 정보 갖고 있는 데와 직결지 정보 갖고 있는 데 서로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같이 거래소라든지 각자의 이제 제휴를 통해서 이제 공유 데이터를 합쳐서 가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첫 번째 법안이 하나 들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마이데이터 지금 얘기했던 이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설립 근거, 그다음에 사업 범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정리했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소비자 피해 이슈 있죠. 예. 이것들을 이제 우선은 정보보호위원회라는 걸 설립을 해서 모든 이런 거래를 다 그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징벌적 배상 제도도 도입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방안 이것들을 이 법안에 담았어요. 결국은 최근에 이게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이후에 IT 플랫폼 기업들 특히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네. 그리고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안 됐던 이유.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했잖아요. 반등을 거의 못했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정책적인 측면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그러면은 새롭게 진입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급 결제 기능, 쇼핑 기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데이터도 다 가져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독립 회사로 이제 설립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사업부 내에서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예, 할 수 있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많이 쓸까요? 많이 쓰리라고 지금 예상하는 겁니까? 산업적으로는? 글쎄요, 그건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예. 아무래도 자기의 정보 보호에 대한 불안 예. 때문에 안 하실 수 있지만 예. 사실 2030 세대는 조금 그런 거에 보다는 편의에 더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편한 것에 관심을 예, 많으니까? 아마 쓸 가능성이 있죠. 그 금융권의 반격도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해서. 프라이버시 걱정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는 것 같긴 그렇죠. 하고. 저는 이 예.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공론화된다는 게 저는 제 중요하다. 주장이에요. 예. 예. 틀리건 맞건 예. 소비자 효용이 적건 많건 간에 그렇죠. 공론화돼서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 국민이 시민들이 선택해야 될 이슈다 고민을 해서 그렇죠. 예, 법은 이겁니다. 통과됐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도 또 다른 문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고민해야 될 다시 한번 숙고하고 결정해야 할 이슈이지 예. 쉽게 이게 밀고 나가야 될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의견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답변도 좀 해주시고요. 트리플 A님, 7992님, 프리던님, 1712님은 협력하면 큰 정보가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는 건 너무 무섭네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김태용님은 개인의 마이데이터를 공짜로 먹으려 하니까 개인들이 데이터 활용을 꺼려합니다. 인센티브를 데이터 지분자들에게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AA님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가 비싸지겠죠. 예, AA님은 그걸 당사자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당사자들, 시민들이 기업 논리에서만 편리하거나 시장이 커진다 이런 거 따지는 거는 반쪽짜리 설명이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다니 그 정보의 주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 정보의 주인인 개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동의를 당연히 다시 해야죠. 새롭게 동의는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건 동의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원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다시 우리가 이런 정보를 가 있는데 암호화해서 이런 데이터 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오니 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무슨 뭐가 날아오겠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개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서비스를 예. 내가 받고 싶다라면 예. 그 당연히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데이터를 다 주도록
명령을 하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나와 무관하게 어떤 그렇죠. 이벤트가 일어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그걸말로 불법적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이재학님은 가야 하는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해야는 한다. 그다음에 노주님은 어림없어요. 개별 기업이 변화 하나도 안 하는데 변화 하나 하는데도 1년 걸리는데 데이터 유통 구조가 복잡하면 사업 하나에 5년 걸릴 겁니다. 이건 사업자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사분사분하다님은 편입보다 부작용이 크죠. 보안을 쓰레기통에 버린 대한민국에 마이데이터 같은 건 아이한테 기관총 잡혀주는 거랑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비유도 세네요. 세지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케빈 존님, 데이터 활용의 보험업계는 어떤 상태인가요? 보험업계는 어떻습니까? 보험업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보험업사들도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부분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아마 많은 회사들이 아마 이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이제 드리기 앞서서 중요한 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공유한다고 했는데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어떤 금융회사도 일반 민간 기업인데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융회사는 자기가 그 정보를 쌓기 위해서 또 수십 년을 노력했을 그럼요. 텐데. 예. 예. 기득권이 있는데 어쨌든 예. 그거를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예. 여하튼 그래서 금융회사 입장에서 본다라면 또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예.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정보가 지급결제 정보, 재산 정보, 그 다음에 주문 정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산 정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까 재산 정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그렇죠. 당연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당연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슈로 넘어가는 게 그러면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는 마이데이터에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의 고객을 다 마이데이터 뺏길 수 있으니까. 아니 금융회사도 마이데이터 사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유통회사라든지 플랫폼 회사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내놔라고 얘기한 거죠. 은행 쪽이나 이쪽에서는 네. 왜 우리만 주냐? 그렇죠. 사실상 어찌 보면 소비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타당한 설득력이 있는 요구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그 정보를 다 집적해서 진짜 제대로 된 그게 혜택이라면 이게 혜택이라면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자. 그러니까 마이데이터가 단순하게 이 금융 서비스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실제 이거를 주관하는 정부도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거든요. 근데 쇼핑까지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주문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시행령에 공유할 수 있도록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데이터 회사가 금융 서비스 회사가 아니라 토탈 서비스 회사로 전환되는 거죠. 유통회사 나가서 아마존 같이 되는 거네요. 아마존을 뛰어넘는 거죠. 아마존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카드는 있는데 아마존을 뛰어넘는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구매하는 사람은 아마존 카드 없이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른바 아마존 같은 회사를 이용하는데 전부 다 아마존 카드 고객처럼 아마존이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이랄지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기만 한다면 거의 나의 모든 정보 정말 다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되면 사업자는 굉장한 돈을 벌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이제 모든 사업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뛰어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모두에 좀 여쭤봤습니다만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들이?
어디가 그러니까요. 뭐 예.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가 당연히 다 있고요. 은행들도 있을 거고요. 서로 이제 다 하겠다고 예, 하는 이미 거고.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 아주 이미 핀테크 사업자들 있잖아요. 아, 예. 빅테크 사업자들 다 예, 하겠다는 다 거고. 당연히 하고요.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도 다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대부분 아마 준비할 것으로 이게 생각이 뱅킹이 아니니까 금산분리도 아니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또 사업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이 좋기 때문에 이게 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럼 대기업 뛰어들겠는데? 안 뛰어드는 게 이상한 거죠. 이상하네요. 그러면 유통업체, 기존의 유통업체, 백화점, 뭐 마트 다 뛰어들겠네요. 뛰어들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고객이 있으니까. 고객이 있고. 예. 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어떤 좋은 점과 뭐 안 좋은 점, 근데 부작용, 이제 뭐 또 그 투자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이제 데이터의 빅데이터 핵심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뎁스하고 위스라고 하잖아요. 저희 넓이와 깊이가 있잖아요. 예. 데이터의 넓이를 하려면은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회사들 보면은 거의 2,500만, 3,000만 명의 고객들 다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어쨌든 예. 이런 넓은 고객과 마이데이터는 깊잖아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져야만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다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 오히려 경쟁 정보가 과열이- 파편화되면 예. 그 정보로서의 유용성이 없는데 또. 거꾸로 떨어질 수 있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예. 그러면 결국에는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도산할 가능성이 또는 이런 문제 생길 수 섣불리 있겠죠. 뛰어들었다가. 예, 섣불리 뛰어들었다가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어. 섣불리 뛰어들어서 도산하게 되면 정보 업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보를 관리를 안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죠. 예.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키고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기는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예. 고민을 했는데 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부작용들을 얘기해서 첫 번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부작용 말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거는 아마 지금 이 플랫폼 컴퍼니 같은 플랫폼 회사들 같은 새로운 회사들 있잖아요. 예, 라이징 스타들이 예. 시장을 주도했는데 예. 그동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XKT라든지 뭐 이마트라든지 전통 회사들이 예. 고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예.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는 취약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보완을 해서 오히려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회사들한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기회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여러 가지 팽팽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 문자를 좀 읽어드린 다음에 금융주 주가 관련해서 네. 워낙 지금 뭐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싸니까 그렇죠. 이게 앞으로 언제까지 그럴지 이런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것만 간단히 얘기 드리면 이거죠. 금융이 예. 이제 이런 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금융은 상품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상품이 보이지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예. 상품의 경쟁력이라는 게 가격 말고는 없거든요. 가만 보면 대출, 그렇죠. 금리 싸면 최고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가격 경쟁을 시키면 예. 그만큼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더 싸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만큼 마진이 떨어질 거고 예. 마진이 떨어지면 수익성이 나빠지는 게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는 현상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은행 그래서 입장에서는 그렇고. 은행 예.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판단이 됐던 거죠. 근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예. 예. 근데 마이데이터가 이렇게 되면은 은행 금융 중심이 아니라 유통 중심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예. 쇼핑 중심으로. 금융은 메인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고 예. 두 번째는 은행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고민했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먼저 좀 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 입장에서 본다는.
은행들 입장에선 예.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보고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거는 은행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들어서 기존 고객들에게 뭐 또 다른 부대 사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산 관리가 안 되는 분야가 퇴직연금이거든요. 퇴직연금. 이게 한 220조 정도 되는데 그거를 1%에 지금 예금에 가입하고 있다고요. 저는 0.3인가 밖에 안 나오던데. 근데 1%인데 그 수수료 떼고 나면 0.3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참 어떻게 할지 대단히 고민이 많은데 마이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의 성향과 또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AI로 자산을 관리를 해준다라면 굉장히 뭐 해볼 만한 사안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도 되고요.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은 카르텔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좀 완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 계속 지키려 하는 것도 있고요. 수성의 입장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대부분의 금융지주는 카드사를 갖고 있는데 카드사가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가 불완전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한 데이터로 진화되거든요. 카드사 플러스 마트의 정보가 같이 합쳐진다. 그래서 이번에 빅데이터 3법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금융회사 카드사에 이제 어떤 시비사를 허용해주는 시비사는 뭐예요? 크레딧 뷰라고 해서 개인 신용 정보 회사거든요. 이건 쉽게 말하면 데이터 서비스 회사. 금융회사에게도 데이터 서비스 회사의 영업권을 준 거예요. 개인 신용 정보 평가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개인 신용 평가.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확장 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금융회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뭐 금융주 같은 경우는 가장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저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어서 그게 결국엔 이런 이슈 때문이었군요. 발목을 주된 원인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마이데이터 자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군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배당은 뭐 안정적으로 배당은 많이 주니까 금융주들은 그런 또 매력은 있습니다만은 PBR이나 뭐 이런 거 따지면 뭐 세계적으로 가장 저평가된 섹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슈는 결국엔 이제 부정적인 사안들이에요. 선진국들이 왜 마이데이터를 조금은 보수적으로 정부가 개입했는지 그 원인을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미국 빼고는 다 보수적으로 개입했다는 거죠.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결국엔 정부는 아예 개입을 안 했으니까요. 업자들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알아서 해라. 정보 공유가 그렇게 된다라면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네. 서로 간에 안 줄 테니까. 안 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굉장히 파격적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두 가지 이슈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개인 신용 정보의 남용, 오용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물론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중과식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길 때 이럴 때 이제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중과실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또 중과실을 판정하기도 쉽지 않을까요? 손해배상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오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다고 봐야 돼요. 금융사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금융사고죠.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전 세계 OECD 주요 선진국가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시간 자금 입체를 하잖아요. 실시간 자금 이체 이꼴 보이스피싱입니다. 만약에 실시간 자금 이체를 안 한다라면 보이스피싱은 아마 현저히 줄어들 거예요. 미국에 살아보시면서 보이스피싱 못 들어봤잖아요. 보이스피싱 안 당하죠.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실시간 자금 이체는 금융사고와 연결될 수 있는. 지난번에 서영수 이사가 이 부분은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 그렇죠. 그
일정 시간 보관을 했다가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주는 거니까 채무자에게. 예. 예. 그러니까 좀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보이스피싱이 매년 연간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사고의 이제 위험들이 높아진다. 알겠습니다. 예. 부작용까지 잘 짚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서영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상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였습니다. 고맙습니다.